인류 역사상 단 40년 만에 자신의 생존 방식을 무려 7번이나 강제로 뜯어 고쳐야만 했던 아주 기구하고 저주받은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날로그의 끝자락에서 태어나 집 전화를 돌리던 손으로 삐삐를 치고 시티폰과 피처폰을 거쳐 스마트폰에 적응하더니 이제는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생성형 AI까지 능숙하게 다루어야만 하는 1980년대생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99%의 현대인들은 이 80년대생들을 그저 새로운 기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며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는 축복받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들의 내면이 얼마나 철저하게 붕괴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현대인들의 완벽한 착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욱더 대형 채널로 성장할 수 있게 여러분의 관심과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흔히 80년대생을 90년대생과 자연스럽게 묶어 MZ세대라고 부르며 아주 트렌디하고 스마트한 신인류라고 포장해서 생각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꽤 합리적인 추론 같았죠. 어릴 적 주산학원에서 주판을 튕기던 이들은 90년대 컴퓨터가 보급되자 재빠르게 타자 연습을 하고 도수 환경을 익혔습니다. 곧이어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고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스타크래프트와 윈도우라는 신세계에 완벽하게 적응해야 했죠.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일상생활 변화는 그야말로 극단적이었습니다.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보고 카세트 테이프를 워크맨으로 듣던 감수성은 소리바다의 mp3 시대를 거쳐 어느새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의 스트리밍 시대로 강제 이식되었습니다. 두꺼운 전국 도로망 지도책을 보며 길을 찾고 은행 창구에서 종이 통장으로 송금하던 일상은 이제 카카오 내비와 토스 앱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이 터지며 부모님 세대의 뼈저린 몰락을 두 눈으로 목격했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붉은 물결 속에서 잠시나마 대한민국의 황금기를 맛보며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무렵 혜성처럼 등장한 스마트폰은 이들의 세상을 모바일로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화선 모뎀으로 인터넷을 하던 세대가 이제는 챗 GPT에게 업무 기획안을 써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그 어떤 세대보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며 인류 발전의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린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이 상식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화려하고 스펙터클한 기술 변화의 이면에는 80년대생들의 뇌를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갉아먹는 무서운 부작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회학자와 신경과학자들은 이들을 가리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강제 이주당한 완벽한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부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 기기를 쥐고 자란 90년대 후반 이후의 디지털 원주민과 달리 80년대생의 뇌 신경망은 본래 철저한 아날로그 방식에 맞춰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글을 쓰고 종이책에 밑줄을 그으며 형성된 뇌의 시냅스 연결망을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걸쳐 억지로 디지털 생태계로 재배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혁신 피로감과 테크노 스트레스입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쌍하고 안쓰러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10대와 20대라는 가장 찬란해야 할 시절에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경제적 트라우마를 연속으로 겪으면서 시대의 변화에 도태되면 그대로 굶어 죽는다는 생존 본능이 DNA 깊숙이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삐삐의 암호화된 숫자부터 시티폰의 제한적 연결, 피처폰의 천지인 자판, 스마트폰의 정전식 터치, 그리고 현재의 복잡한 생성형 AI 프롬프트까지 새로운 기술이 쏟아질 때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뇌의 신경망을 찍고 업데이트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변화와 적응을 즐기는 쿨한 세대가 아니라 그저 잔인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뇌를 강제로 혹사시켜온 벼랑 끝의 생존자들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80년대생의 뇌는 지금 배터리 수명이 10%밖에 남지 않은 구형 스마트폰에 아주 무거운 최신 운영체제를 매년 강제로 설치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처음 세상에 출시됐을 때는 튼튼하고 빠릿빠릿했지만 도스, 윈도우, 모바일, 그리고 AI라는 무거운 소프트웨어를 쉴 새 없이 덮어 씌우다 보니 극심한 발열이 생기고 자꾸만 버벅거리는 것입니다. 마치 평생 된장찌개를 끓이던 백반집 주방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업종을 바꾸라고 지시한 뒤 겨우 파스타면을 삶을 줄 알게 되자마자 이번엔 로봇이 요리하는 분자 요리를 만들라고 주방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이 자꾸 끊기는 오래된 공유기처럼 80년대생들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아날로그적 낭만과 차가운 디지털의 요구 사이에서 주파수를 잡지 못해 극심한 방전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쌍한 세대는 대체 어떻게 이 잔인한 시대를 살아남았을까요? 이들은 속으로 골마 터지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버티는 처절한 생존 방식을 택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후배들 앞에서 최신 트렌드를 다 아는 척 여유를 부리지만 밤에는 퇴근 후 아무도 없는 방에서 유튜브로 챗GPT 사용법이나 노션 정리법을 몰래 검색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워 공부했습니다. 삐삐를 쳐놓고 공중전화 앞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던 아날로그의 낭만을 기억하는 뇌로 초당 수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알고리즘을 억지로 통제해야 했으니 그 내면의 피로감과 고독함은 감히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80년대생이 요즘 들어 유독 뼈저린 피곤함을 느끼고 매일 밤 원인 모를 번아웃에 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나이가 들어 체력이 부족해져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할 정도로 급격한 기술적, 문화적, 사회적 대격변의 한복판을 그 어떤 사회적 보호 장비도 없이 오직 맨몸으로 부딪히며 관통해낸 상처투성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날로그의 따뜻한 정서와 디지털의 차가운 효율성을 모두 뼛속 깊이 이해하는 인류의 유일한 세대이지만 그 찬란한 타이틀의 대가로 영혼이 닳아 없어지는 만성적인 고통을 조용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남들처럼 뒤처지지 않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한시도 쉬지 않고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며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강제적 혁신을 강요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대의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걸어온 80년대생들의 남모를 고충과 극심한 피로감을 이제는 진심 어린 따뜻한 시선으로 깊이 이해하고 보듬어 주어야만 합니다.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갈아넣은 이 위대한 시대의 징검다리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개척자들이자 동시에 깊게 위로받아야 할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내일 학교나 회사에 출근하신다면 주변에 있는 80년대생 선배나 동료 혹은 지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꼭 전해보세요. 선배님, 그 숨막히고 가혹했던 변화의 파도 속에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 잘 버티셨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잘 해내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인정과 말 한마디가 그들의 텅 빈 방전된 마음을 다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카톡으로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일상에 지식을 인사시킵니다. 안녕 지식곰이었습니다.